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올해 극장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그러니까 외하에 비해서 참 한국 영화들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인상에 남는 작품이 그닥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룡성체 얘기할 때는 막 외화가 너무 막 명작이 너무 많다 이랬는데 사실 지금 한국 영화는 진짜 막 한 두세 개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오랜만에 그래도 저는 좀, 오, 이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 한국 영화였다라는 음흠. 작품이 나와가지고, 보통의 가족인데, 네. 일단 이 포스터부터가 이제 그 주연 배우 4명의 음흠. 이제 얼굴이 나와 있죠. 이제 설경구, 김희애, 장동건, 그리고 이제 네. 수현님까지 이제 4분이 나오시는데, 근데 이제 뭐 나머지 분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장동건 배우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사적인 카톡이 유출돼가지고 좀 이미지가 많이 이제 많이 나락이 갔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원래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장동건 배우의 이미지 난 내가 알기로 굉장히 미담밖에 없었고 되게 왜냐면 뭐 스태프들한테도 되게 뭐 잘하기로 유명했었고 음.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적인 카톡이 이제 그 유출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좀 성에 관련된 건 특히나 더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용인을 안 해주는 그런 아니 거라서 그리고 그분이 싱글이신데 그랬으면 뭐 혹시 그렇지 좀 여지가 또 있을 텐데 아니 그 아름다운 그 그렇지 와이프가 있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나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것도 그런데 난 좀 그게 너무 깨달아 그 카톡에서 막 그 촬영을 촬영 끝나고 막 그러니까 그 맞춤법도 막 개판이고 막 그리고 난 그 말투가 너무 너무 깨는 거야. 너무 싸 보였다. 예, 너무 너무 그게 저렴해 보였다 그 진짜. 장동건이란 배우의 또 사람들이 막 되게 약간 이렇게 좀 고급지게 봤던 그런 이미지가 그 전에는 약간 좀 신사적이고 좀 네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젠틀한 그거였는데 막상 까보니 다 똑같은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 그런 거 연루된 것도 그런데 나도 그 장동건 배우에 대한 이미지가 나도 이제 그 어떤 좀 되게 좋게 있었는데 나도 좀 그건 깨더라고 좀 약간 그런 막 그 맞춤법 그 틀리고 막 뭔가 그 말투가 너무 약간 좀 그 중고딩 양아치 같은 그런 예, 말투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였나 싶어가지고 나도 좀 되게 좀 그러게. 실망스러웠었던 음, 이제 그거긴 한데 그래서 야 이거 좀 연기 활동하기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 뭐 끝이라고 봐야 되나 싶은 느낌이었는데 또 어떻게 복귀를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그냥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또 그런 뭐 건데 오랫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뭐 마음이 이제 달라지셨을 수도 있죠. 네. 아니 뭐 그리고 또 따지면은 뭐 이제 그 모든 논란을 연기력으로 커버한 이제 뭐 병원이 형도 있으니까 혹시 또 자기도 이제 좀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건지.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그 전에는 전 약간 좀 장동건 배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거든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잘생겼다는 그런 이제 배우들이 미남 배우들이 좀 이제 그 연기력을 폄하당하는 이제 그런 거에서 장동건 배우의 그 필모 중에서 해안선이랑 뭐 인정사정 볼 거다 이런 거는 나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도 이제 좀 그 자기 외모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식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나는 좀 되게 좀 응원하는 이제 느낌이었는데 뭐 사실은 그 전에도 이제 연기력 논란은 좀 있었죠. 데뷔 초부터. 근데 네 이제 그 해안선과 친구로 이 사람이 약간 그렇지 친구도 악역이 잘 소화할 수 있네. 그리고 연기력이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연기를 잘한다라고 이제 뭔가 그때부터 연기력도 이제 같이 인정받은 느낌으로다가 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작품 빼고는 나머지 다른 작품에서 또 이렇다 할 만한 뭐 그런 건 없이 것은 뭐 근데 어쨌든 이제 나는 왠지 그냥 뭔가 응원을 했다 나는 되게 잘생긴 배우가 얼굴 때문에 또 저렇게 손해를 본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이제 연기 활동을 응원했는데 이제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거 한국에서는 좀 그건 이제 배우랑 상관없이 네. 인간적으로 약간 실망했다. 그리고 따지면 난 주진모도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왜 저는 그 하필이면 전에는 이제 주지모 배우를 장동건보다 더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하고 나니까는 더 이상 예전처럼 좋아할 수가 네 없을 것 같다. 일단 어, 난 좀 깬다 예, 깨고 실망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래서 장동건 배우로서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야, 되게 네. 영화란 말이야. 재기에 성공하느냐 마느냐. 네. 그래서 그랬는지 연기는 되게 잘하시더라고. 되게. 나 그래서 역시 사람이 마음고생을 좀 해야 연기가 이렇게 느는 건가?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마 본인은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했을 거잖아 아마. 그렇겠죠. 솔직히 저도 약간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가 내가 이번 이 영화로 어떻게든 간에 대중들에게 다시 뭔가 좀 다시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난 느낌을 받아서 나는. 그래서 전 이번 영화가 내가 지금껏 본 장동건 연기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왜냐면 이제 이분이 근데 그동 뭐 솔직히 해안선 친구 막 이런 것도 근데 어디까지나 느낌이 그래도 장동건 치고는 잘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분의 약간 그 좀 고질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약간 특히나 그 대사 전달이나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막 그 성량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사를 하는데 뭔가 좀 이게 시원하게 안 뻗어나가고 대사가 좀 우물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약간 막 호통치고 이래도 되게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왜냐면 특히 내가 그것도 기억에 남는 게 그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도 그 장동건 배우 나왔을 때 내가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동건이 이제 그 약간 에이전트로서 자기 일본인 상관한테 막 소리치면서 따지는 장면이 있었어. 근데 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장동건 캐릭터가 왜 저한테 뭘 숨기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데 되게 앵앵거리는 느낌이었어. 근데 그 일본인 악역 배우가 되게 그분도 약간 좀 중후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와카리마생 이러는데 거기서 너무 차이 나가지고 느낌이. 그러니까 딱 주인공이 사실 거기서도 좀 그게 밀리면 안 되는데 네. 주인공 소리치는 거는 앵앵대는 것처럼 보이고 아하. 그 상관은 너무 압도적 카리스마가 너무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약간 이게 약간 연기력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나 들었는데 근데 요번에는 막 설경구 배우랑 막 서로 막 할 때도 생각보다 별로 그게 안 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약간 장동건 배우의 그 연기 인생 중에 가장 최고의 연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이 보통의 가족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용이 좋다는 거는 이게 진짜로 뭔가 내용이 뭐랄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액면 나서 그대로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 영화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좋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거다. 네. 지금 이것이 한국인들과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죠. 너무 그걸 다 담고 있어가지고. 이게 이 모든 병폐를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냥 함축한 영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진정한 K 무비지. 이것이 K지. 한국이지 이게. 근데 이제 난 그래서 이게 너무 내용이 한국적이라 가지고 저는 이게 그냥 오리지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원작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원작을 뭐 이제 인물 구조는 원작에서 따왔겠지만 너무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의 그 실제 우리가 뉴스로 보는 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따지면. 그러게요. 내 새끼 제일주의 그리고 어떤 상류층의 위선 특히 한국 상류층의 좀 악질적인 어떤 그런 네. 모습들 병폐 같은 그런 네. 모습들 그런 것 플러스 제가 느껴졌을 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보는 내내 모든 이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주인공 말고 다른 그 주인공 옆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다 폭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쾌했는데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기 주인공의 이제 그 아들 딸이 나와서 하는 그런 대화들 그다음에 행동들 심지어는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보복 운전을 해서 일어나는 뭐 그런 사건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야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만연한 행동으로도 폭력을 하고 말로도 폭력을 하고 이 분위기 사회 시스템 자체가 폭력인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가가 느껴지니까는 저는 이제 보면서 불쾌함 플러스 두려움 이 두 개가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이 영화는 저는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잘 만들어진 것과는 별개로 저는 좀 힘들었어요 보면서. 와.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네. 보고 나면은. 네. 그리고 저도 슬프기도 하고 네.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첫 장면부터가 저는 되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마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지금 네.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병이 들어 있는지가 나는 저도 약간 얼마 전에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제 친구가 운전하면서 차에 타면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로에서의 막 행태도 보면은 다 그냥 만나서 밖에서 말하면 다 멀쩡한 사람들일 거 아니야. 네. 근데 도로에서의 모습들은 너무 진짜 다 미친놈들밖에 없거든 되게. 그럼 나는 저도 특히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입장에서 진짜 나는 사람들 뭐 심보가 좀 난 되게 왜 저럴까 싶은 거를 하루에도 좀 몇십 번이나 느끼거든 되게.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마음을 넓게 먹고 살짝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네. 그거를 그냥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었다가 도로에만 올라오면 다 매드맥스가 돼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그러니까. 거 보면서 야,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까는 여기서라도 푸는 건가 그러니까. 싶을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약간 도로에서의 모습은 사람들이 그거 내 사전에 양보는 없다야. 양보는 없고 아니 어차피 그 앞에서 다 신호대게 멈출 건데 기어이 나를 뭐 앞질러서 가야 되고 하여튼 좀 이상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첫 장면도 되게 보면은 물론 그 피해자가 이제 그렇게 그 부잣집 아들 새끼 나쁜 새끼 오성 아들. 예, 그 나쁜 새끼인데 근데 사실은 그 피해도 그닥 잘한 건 사실 없단 말이야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는 거기서 한 욕 정도만 하고 갔어도 괜찮을 그러니까 텐데. 실랑이만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 그게 진짜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사람이 그때 감정에 그게 제어가 안 되면은 음. 왜냐면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네. 진짜 평범했던 회사원이 도로에 실랑이 하다가 막 또 막 뭐 그냥 욕 들으니까 자기 차 그 앞에 쓱 가가지고 뭐 칼 갖고 와서 그냥 찔러버리고 감옥 간 사건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거를 제어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첫 장면도 보면은 그 이제 그 부잣집 아들 새끼가 물론 굉장히 띠껍게 했지. 그 배우가 그 DP2에서 나왔던 이제 그 약간 안준호 후임 그분이랑 그 소년들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저 배우 또 나왔네 이랬는데 근데 또 그 배우가 또 굉장히 여기서 또 그 싸가지 없는 역할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네. 그분이 약간 참 뭔가 양아치 역할 이런 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되게 약간 좀 이렇게 모자라거나 좀 찐따 역할도 잘하시는데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약간 되게 좀 개념 없는 그 부잣집 아들 역할을 하니까 또 이것도 또 되게 약간 또 그 띠꺼운 느낌이 되게 잘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 그 DP2에서도 약간 좀 개념이 없잖아 솔직히. 네. 그 약간 걔도 이제 군대 와서 그런 건데 사실 얘도 부잣집 아들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분이 확실히 좀 이런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린다 되게. 그러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또 이제 막 서로 말로 막 그냥 욕하다가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또 그 사람이 야구 선수였어 실제로. 그래서 야구 바따를 들고 나와서 진짜 막 그 차를 막 이게 찍어 버리는데 또 그러면 또 걔는 그냥 아유 미친놈만 해서 그냥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또 거기서 또 지도 앉으려고 앉으려다 보니까 또 같이 그냥 네가 감히 내 차에 그 처해가지고 이제 그냥 받아버렸지 그냥.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만 받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사람 받아 그 사람은 즉사를 하고 하필이면 또 그 앞좌석에 이제 그 차 그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차에 받쳐가지고 네. 굉장히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건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 사건을 이제 맡은 변호사가 이제 그 설경구 배우가 맡은 네. 이제 그 재규라는 이제 캐릭터 그 변호사고 형. 네, 형. 여기서 이제 그 두 형제 부부의 얘기가 이제 그 중점적으로 그렇죠. 형제와 그 부부. 네. 동서. 일단 이 형은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초반부터도 이것도 너무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항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현실 보여주는 거. 법을 가지고 놀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가고 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 빠져나가고 그것도 이제 다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법리적으로 다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심리적인 건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그저 기계적으로 네. 법으로 따라서 이건 뭐 이거 하니까 이거 정도면 한 형량 얼마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때 항상 왜 대체 저 죄가 저거밖에 안 나오지 형량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조리함을 이제 상징하는 약간 네. 그런 변호사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그 약간 그 재규의 젊은 와이프는 이제 자기 원래 와이프가 아니라 아마 원래 와이프가 뭐 사별을 한 건지 네, 사별하고 네. 이제 새로 젊은 와이프가 이제 새 부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딸 입장에서 이제 그 새엄마고, 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부고, 이제 이 동생 이제 장동건 캐릭터는 이제 의사, 음. 그리고 이제 장동건의 아내는 이제 그 김희애 배우가 이제 맡았죠. 근데 나는 이것도 지금 영화 다 본 다음에 이제 검색해서 알았는데 아내가 번역가라는데 영화상으로는 전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딱히 뭐 번역하는 게 나오진 않고. 네, 그냥 그 자기 시어머니 보살피는 장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음. 근데 아무튼 번역가래요. 음.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두 부부가 다 엘리트야 따지면은. 이제 형은 변호사, 그리고 형의 새 아내는 약간 여러 가지 뭐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는 뭐뭘뭐 자기 관리의 화신, 네, 그런 네, 거죠. 뭐. 몸짱 아내, 음. 약간 뭐 그런 거고, 이제 뭐 동생은 의사,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시어머니 케어하는 역할밖에 안 나와가지고 잘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 아내도 뭐 번역가인 거 보면은 이제 되게 지적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엘리트, 이제 따지 이 사람들이 뭐 이 사회 상류층이지 따지면은 네. 변호사, 의사 음. 뭐 그런 거니까. 지금 이제 이 형제들 간에 가끔씩 이제 교류를 해.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어머니를 이제 동생 집에서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좀 치매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지금 동생의 그 와이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지 따지면은 네. 이제 어머니를 모시느라, 음. 치매 어머니 모시느라고. 근데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 극중상으로도 그 동생의 아내가 연상인 걸로 나오죠. 네. 약간 이것도 뭔가 그 미묘한 약간 차이를 잘 살린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따지면은 지금 이 동생의 와이프는 지금 그 젊은 동서 형님이라고 아, 해야 되죠. 네. 굉장히 좀 고깝지 지금 되게. 그치. 예. 나이도 어리고 뭔가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열등감이 이제 촉발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뭔가 형님 그러니까는 내 남편의 형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내 남편 차는 그랜저인데 저 사람 벤틀리 타고 다니면은 뭔가 확실히 급 차이가 나는 것 플러스, 근데 남편도 잘 나가는데 그 남편의 새로 맞이한 아내는 나보다 어리고 키도 크고 이쁘고 몸매도 좋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혼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 있는 상태. 특히 여자로서의 그 질투가 네. 여자들은 자기가 나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그치. 좀 경계하기 때문에 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 눈엣 가시 같은 년, 저 여우 같은 년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에도 그래서 굉장히 그 수연 그 캐릭터를 고가워한단 말이야 되게. 네. 그리고 약간 또 느낌이 뭔가 약간 재벌가에 들어온 약간 근본 없는 약간 뭐 그런 느낌 취급을 한단 말이지 되게 약간. 그러니까는 뭐 돈 많은 남자 꼬시려고 어떻게든 뭐 꼬리 쳐가지고 어. 뭐 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취집을 했다고 표현을 하니까 네, 근본 없는 년이 어디 와가지고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이 둘째 아들 부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부부 동반 모임 볼 때 약간 다 이게 오가는 대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초반에 좀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약간 네. 되게 그런 게 있지 되게. 음.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형 부부의 딸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난 진짜 이 딸이 너무 소름 끼치는데 솔직히 이 딸이 너무 괴물이라서 나는. 네. 그러니까 난 따지면 이 동생 부부의 아들도 그 사촌이자 사촌. 네. 이제 사촌 누나 사촌 동생인 건데 나는 느낌에 물론 아들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새끼긴 했지만은 느낌에 저 누나랑 사촌 누나랑 맨날 친하게 어울리다 보니 더 저렇게 된 거 아닌가 들어가지고 뭐 누가 먼저 또라이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둘 다 또라이인데 또라이끼리 만나니까는 또라이들이 만나서 해설 안 될 시너지가 시너지가 나면서 최악의 짓을 해버렸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이 영화 포스터 상으로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내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면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 얘네가 이제 이 여자애가 이제 그렇게 사촌 동생이니까 뭐 공부 봐준답시고 이제 그 가가지고 이렇게 봐주는데 사실은 공부가 아니라 그 이제 탈선을 하고 있죠 이제. 이제 비행을 저지르고 있지 이제 막 담배 피고 이제 뭐 그러고 있어. 친구들 그 파티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술 마시고. 난 처음에 그래서 순간 그러면 여자애는 학교를 졸업한 건가? 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걔도 고등학생인데. 고3이었죠. 네, 근데 난 순간 그 파티 장면에서 뭐지 얘가 대학생인가? 약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학생은 아니고 대학생 오빠랑 사귀고 있었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얘 그 여자애는 고3이고 남자애도 뭐 고1, 고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내년에 고3 된다 그래서 한 네. 고2 정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얘네가 이제 막 그렇게 비행을 저지르고 있다가
얘네가 그 노숙자를 이제 구타해가지고 죽이게 돼요. 음. 근데 이 여자애도 약간 조금 되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거든 솔직히. 네. 몇몇 장면에 보면 요즘 똘끼가 좀 있는데 생각했는데 음. 그 장면도 막 그렇게 남자애는 이제 그 노숙자를 막 굿하고 있는데 여자애는 막 그 웃으면서 찍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좀 소름이 끼쳤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제 걔네도 뭐가 지들이 캥기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특히나 그래서 여자애가 너무 괴물고 영악한 게 그러니까 걔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있어. 여자애는. 그러니까 아 우리 아빠는 변호사고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하니까는 다 그렇게 지가 해놓고서 이제 아빠한테 넌지시 물어봤지. 자기의 상황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혹시 뭐 빠져나갈 수 있을까 무죄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당연히 그 아빠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다 알게 됐고 네. 또 이제 이 남자 새끼도 이제 사실 이 남자 새끼도 좀 그런 게 얘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약간 얘가 왕따를 당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새끼라서 왕따를 당한 건지 난 좀 그것도 좀 의문인데 그 얘가 왕따를 당하는 건 당하는 거고 하지만 얘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짓인데 그렇죠. 뭐 왕따 당한다고 다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따지면 또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는 약한 놈 주제에 자기보다 더 약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한 거란 말 따지면은 그렇지. 자기를 왕따시키는 뭐 일진이라던가 이런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렇죠. 무슨 그런 맞서 싸우면 차라리 나은데 네. 자기보다 더 약한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자기의 분풀이를 거기다 했다는 게 더 죄질이 너무 안 좋고 그렇죠. 더 최악인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 거지만 아 그 아들 새끼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지금 보면서 진짜 그렇지. 내가 막 장동건 빙의해가지고 내가 진짜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진짜 아 내가 아버지였으면 나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막 내가 계속 그 생각 보면서 그 생각만 계속 들어가지고 사랑의 매를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난 특히 막 이제 막 그렇게 이미 다 뻔히 다 알게 됐는데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다 진실을 알게 됐는데 계속 우기죠. 내가 안 했어 안 했다고 막 한 거기 너무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근데 거기서 안 그래도 이제 장동건 배우 눈빛이 부리부리한데 네. 아빠 눈 보면서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막 다그치는 장면에서는 뭔가 상당히 좀 공감이 되더라고. 네. 비영화가 되게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한 초중반까지는 오히려 그 변호사 그 형이 더 나쁜 새끼 같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진짜 뭐 법을 안다고 그냥 법을 지 맘대로 해가지고 저렇게 정의나 그런 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만 생각하는 악질 변호사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도 동생은 또 이제 배우가 장동건이다 보니까 아 역시 선역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환자들을 생각하고 막 또 게다가 또 왜냐면 그 앞에 사건의 그 딸 아이가 장동건한테 수술을 받았어. 네. 장동건네 병원에 있어. 그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나 또 그래도 나는 뭐 의사로서의 약간 뭐 어떤 인간을 생각한다. 인간이 네. 먼저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음. 물론 이제 그 후반부의 행동으로 그건 다 위선이 돼버리지만은 중반까지는 오히려 이 동생 부부가 더 개념인들이고 형은 약간 나쁜 새끼 그거였는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그게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영화의 구조가 네. 그러니까 개념인인 것 같았던 사람이 더 미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 그래도 역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개념인이 되는 희한한 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형 설경구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자신만의 선이 있었던 것 같아. 아, 요 네.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막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 선을 넘는 순간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라고 네. 이제 생각했던 거고 장동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진짜로 자신이 생각했었던 그 선에서 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라고 했었는데 자기를 제외한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자고 했었던 그 방향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놓치고 있었던 자식에 대한 그 약간 애정 결핍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채워주는 순간 갑자기 그 전에 자기가 했었던 말조차 다 부정하면서 네. 굉장히 좀 이상한 캐릭터가 돼버리는 약간 이런 것들이 이 두 형제의 모습을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으로 약간 그러니까 비유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두 형제의 바뀌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사람이 언제 어떤 식으로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영화가 참 그런 게 물론 이제 우리 둘 다 뭐 이제 결혼을 안 했고 이제 뭐 그냥 싱글이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아니라서 부모의 심정을 뭐 100%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 사건들 무수히 많은 사건들 숱한 사건들 중에서 뭐 학폭 가해자들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다 우리 애들 장래 생각해야지 미래 생각해야지 우리 애들 앞길 망치면 안 되니까 란 식으로 그렇게 오냐오냐 해가지고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괴물들이 다 성장해서 지금 사회 곳곳에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침투해 있을 거 아니야. 난 그거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최고 무서운 거는 뭐 정치인이라던가 사회 이제 고위층에 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이제 짓을 벌이면은 나라가 이제 산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조금 아까 이제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나도 뭐 처자식이 없으니까는 이 상황에 안 처해봤으니까 너는 쉽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와이프든 내 자식이건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과 다른 게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게 양심이라는 건데 아니 그 뭐 와이프가 애 새끼고 간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인간성을 잃어버린 짐승으로 살면은 그거를 사람 새끼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거를 내가 다 쉴드를 쳐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나? 그 사람 편을 가족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들어줄 수 있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매우 그 답변이 간단하게 나와지는데 이거를 무슨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 가족이라는 집단 이기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살인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랑하면 더더욱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마음을 돌려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죄를 덮는 게 가족의 사랑인가? 그래서 그 중간에도 막 그 아들이 우는 척하면서 막 이제 아버지랑 장동건이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거기서도 난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자기가 용서한다고 끝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자기가 용서할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뭐 그래 앞으로 잘하면 돼. 뭐 지들끼리 그냥 그거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나 그 너무 그게 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그런 문제도 되게 그런 학폭 가해자들을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사건 문서 읽어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10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런 뭐 밀양 사건 같은 거나 네. 그런 거 근데 다 그런 가해자들이 아무도 지금 제대로 처벌받은 것이 지금 다 성인 돼가지고 다 지금 살고 있잖아 지금 사회 곳곳에.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이제 뭐 용서가 되고 하는 거는 친구들끼리 뭐 어쩌다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정도면은 그냥 뭐 지나갈 수 있어도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여러 단계 거쳐가지고 그런 폭력을 일으키고 우리가 봤을 때 뭐 더글로리든 이런 뭐 그러니까 집요하게 밀양 사건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진짜로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살인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중차대한 범죄 행위인데 이거를 덮겠다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서?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그거라. 그리고 가장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는 장동건하고 김희애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어. 때는 진짜 여태까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퉁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근데 이게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가 되게 이렇게 K스럽다 한국스럽다고 얘기한 이유가 근데 약간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부부들의 정서가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보통 정서라고 봐요. 그래서 제목도 보통의 보통의 가족. 가족. 그러니까 이 보통의 가족이라고 전 제목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이것이 보통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네. 이게 음. 그게 계층을 막론하고 약간 이것도 뭐 한국인이 뭐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그게 매사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너무 이제 지나친 정 위주의 문화 플러스 자식 그 학벌 어떻게든 좋게 하려는 그런 그 행태가 맞물려서 그러니까 내 자식은 5점이 있으면 안 되고 내 자식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말 이 영화에 다 담겨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그렇게 고3 모시고 살아야 돼요. 고3 유세 떨고 막 그거 뭐 공부 이 사람의 어떤 무슨 뭐 그런 특성은 전혀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냥 공부만 시키는 그런 문화와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맞물려서 저는 너무 그 우리나라 부모들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러니까 따지면은 뭐 우리가 실제로도 실제 뉴스에서 막 그런 뭐 고위층 상류층 자식들을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문서 위조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디 전입 신고 그런 거 다 시비 걸잖아. 심지어 뭐 음주운전 해도 다 시도 쳐버리는데 뭐 국회의원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음. 음주운전 시도 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그것도 물론 그거를 갖고 와서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아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그 위치에 있으면은 누군들 그렇게 안 할까? 솔직히 근데 누군들 뭐 이 영화가 이제 던져주는 물음이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좀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중차대한 비리가 아니라 우리가 약간 일상적인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좀 유두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걸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에이 뭐 그걸 또 신고까지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여기서도 그거 나오잖아. 김희애가 그 봉사활동 그거 증명서 응? 그 조카한테 바로 그냥 네. 너 진짜 이거는 그냥 네 학교 가라고 해주는 거지만 나중에 같이 진짜 봉사 꼭 가자. 네. 그러니까 그런 임명장, 뭐 봉사 증 그런 거 다 아니 누군들 그 위치에 있으면은 그거 안 할 거냐고. 되게 상류층 사람이지만 나는 정정당당하게 내 자식을 위해서 단 하나 요만큼이라도 나는 손을 안 써주겠다.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국에? 뭐 있을 수도 부모들 중에? 있지만은 뭐 안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게 그렇죠. 문제죠. 99%는 안 그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영화에서 그 묘사하는 것도 난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환멸스러운 부분들 되게 우리나라의 환멸스러운 그 정서.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적나라하게 이 영화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다 사이코패스들만 모여가지고 인간들이 네. 다 미쳐 있는 상태다 보니 여기서 보면은 이 가족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그 수현 새 엄마의 시선이 관객의 시선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막 형하고 동생하고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뒤쪽으로 가면은 그 동서라고 하는 그 김희애랑 장동건이 완전 미쳐가지고 날뛰는 걸 보면서 관객들이 느끼는 그 당황함과 그 다음에 이제 치어오르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수현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나? 내가 그 상황에 처하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나 하는 그 이제 의문을 던져주면서 우리 한번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너는 네 아들이 살인을 했으면 그거를 덮어줄 수 있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이제 여기 영화의 구조 내용도 재미가 있는데 구조적으로도 장동건이 뭔가 착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그 고라니를 쳐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핏자국을 남기면서 이렇게 그 시체를 끌고 가는 질질질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결국에는 자기 자식 양심을 팔고 자식을 선택하고 형을 죽이는 결말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제일 마지막에 야 이거 진짜 결론이 미쳤다 결말이 이런 생각이 이제 절로 들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딸하고 아들하고 모여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담배 피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 하는 일탈 뭐 탈선 요 정도만 하는 건가 싶었는데 거기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벌레를 짓눌러가지고 죽이는 게 에. 나오면서 뭔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싶었는데 아 이제 그런 것들이 뒤쪽에 얘네는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그 딸과 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장면에서는 사람 하나 죽인 거 아들은 반성하는 척하면서 이제 그 그렇지. 장동건이 거기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쳤는데 아무튼 그거를 재미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진짜로 내 죄를 뉘우쳐도 사실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낄낄거리면서 더 뭐 이렇게 했어야 되고 뭐 더 되게 재밌는 하나의 뭐 에피소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일말에 전혀 어떤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서 네 네. 그런 거 보고 나서 얘네들은 진짜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진짜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이구나. 진짜로 그 장동건이 그 아들에게 이제 정을 느끼면서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은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가 아빠 나 어떻게 미안해 뭐 사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뭐 누나가 시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 강가에서 이제 캐치볼 하다가 뭔가 아들이 아빠한테 마음을 여는 듯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도 아니 그럼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빠가 그 마음 알았으니까 이제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에서도 약간 좀 네, 나는 위화감이 느껴지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수현이가 그럼 지들끼리 뭐 없었던 그렇지. 일로 치자고 그러면 이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 영상이 딱 밝혀지는 순간
아 이놈 완전 미친놈이었네. 그러니까. 부모도 다 속이고 연기를 하고 있고 부모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아들이 하는 연기를 다 믿고 있고 믿고 싶었지. 믿고 싶으니까는 믿고 있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이게 다 같이 미친 게 아닐까 진짜. 네. 그리고 전 그래서 그 딸 아들도 대체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근데 또 그 케빈에 대어 같은 영화 보면은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만 이제 부모의 역할로서 저는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은 저는 근데 아무리 뭐 이게 부모의 심리 어쩌고 해도 나는 근데 난 이미 내 아들이 이런 쓰레기란이라는 걸 내가 아는 순간 난 너무 거기서 그게 용납이 안 될 거거든 솔직히 나는. 그래서 이제 설경구가 그렇게 된 거죠. 네.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건가?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중간에도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내 위치, 그다음에 우리 가족의 위치. 왜냐면 여기 이 아들 딸은 우리 가족, 형제인 나와 내 동생과 그 잘려 있는 가족 전부 다 엮여 있는 그렇지. 거니까는 운명 공동체다 보니까. 분명 공동체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넘어가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덮는 쪽으로 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너무 커다란 특히나 내 양심으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정도를 넘어선 순간 딸이라도 난 자수시킬 것이다 이 죄를 밝힐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처음에 자수를 시키겠다고 길길이 날뛰던 장동건이 이제 눈깔이 오히려 자수시키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좀 되게 좋은 구조인 건데 되게 마지막에 정말 그 끝까지 관객의 눈을 붙드는 이제 그런 좋은 연출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그 마지막 장면도 그래 뭐 진짜 중간까지는 그래도 뭐 실체를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저는 솔직히 왜냐면 또 그것도 소름 끼치는 게 그런 개 사이코들이 그 수연이 이제 그 수연과 이제 그 설경구 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이제 진짜 아직 아기가 있잖아. 네. 그 아기가 있는 방에서 네. 그 대화를 하잖아. 그럼 솔직히 나는 아니 이런 사이코들인데 그럼 저 아기한테도 해코지를 충분히 할 수가 할 수 있잖아요. 있죠. 네. 애들의 그 추악한 이제 정체가 진실을 네 정체가 탄로났죠. 그리고 난 솔직히 만약에 그 전에 실 쳤다가도 나 같으면 그 영상을 본 순간 나는 그렇지. 형 말이 맞다. 네. 자수하러 가야겠다. 난 이렇게 될 것 같거든 나는. 맞아요. 근데 왜 거기서 더 오히려 더 날뛰는지 난 모르겠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전에 막 그 어떤 이제 고수부지에서 그렇게 아들과 그랬으면은 그것만으로 그래 내 마음이 풀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본 순간 그렇죠. 이 개새끼는 정말 안 되겠네. 난 오히려 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거기서 그 부부가 더 난리를 치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 뭐 김희애 그 역할은 계속 난리를 치셨으니까는 뭐 네.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처음부터 그냥 네. 무조건 내 새끼는 안 돼. 네. 내 새끼는 덮어야 돼. 네. 뭐 그랬었으니까는 그렇다고도 쳐도 장동건이 거기서 너무 저걸 해가지고 네, 완전 돌변해가지고.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편을 뭐 들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리고 아무리 뭐 자기한테 마음을 열고 저걸 했다 그래도 자식의 그 연기에 넘어가고는 싶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자식 편을 들 수가 있나? 그걸 모른 척 할 수가 있나? 네. 게다가 그 CCTV 너무 빼박이잖아. 그거는 너무 적나라하게 걔들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걔들의 그 속마음이 본심이 나왔는데 나는 그거 본 순간 그냥 입던 점도 떨어질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나 진짜 내가 어떤 괴물을 낳은 건가 생각 들면서 그냥 진짜 이 새끼는 사람 될 때까지는 부모와 자식의 난 연을 끊을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근데 그런 범죄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날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그 뭐 경찰을 부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족끼리는 근데 그런 거 없이 처음에 김희애가 증거인멸부터 하잖아요. 그런 걸 증거인멸. 예.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 자식은 엄마 닮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지. 이기적인.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을 것이다라고 대략 추론해 볼 수 있죠. 네. 네. 나는 막 내 아들이 그런 거 정체를 알면 난 인간으로서 그냥 내가 얘 아빠라는 걸 떠나서 난 진짜 내 자식이 이런 인간도로 벗어난 이런 축생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넘어가서 같이 산다 치고 나 항상 분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네. 아니 내가 그걸 뻔히 아는데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그 덮어주고서 그냥 같이 사는 것도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난 솔직히 나는. 왜냐면 나라고 뭐 그런 놈이 뭐 솔직히 나는 이거 요번에 보태가지고 보면서 그럼 저런 애들이 나중에 그 공공의 적 1편에서 이성재처럼
자기 부모도 죽일 새끼들이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들 수틀린다고 뭐 누군들 못 죽이겠냐고 이런 애들이. 왜냐면은 그 아들 지키려고 장동건도 자기 친형을 죽이는 판에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 아들 딸이라고 쓸모 없어지고 자신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나의 앞길을 막으면 내 의지에 반하면은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미 이런 인간들이 돼 있는데 무서워서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솔직히 무서워서 그치. 아들을 편하게 대할 수가 있나 나는? 난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모니까 뭐 덮어준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 그거는 모두에게 그게 다 좋은 네. 것 같은데 짚고 네. 넘어가는 게 근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4명 중에 한 명만 그나마 이제 정상이고 나머지 3명 다 미쳐 있는데 돌아가면서 미치는 건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그 수연이 원래 처음에는 약간 조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더 나이 많은 이제 자기 그 동서한테 좀 깐죽대면서 약간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그거 알아가지고 아 늙은 아줌마 내가 더 이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거는 있었지만 솔직히 그거 빼고는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그 젊은 와이프였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다 미쳤는데 근데 사실은 또 저도 약간 영화를 본 다음에 생각을 좀 한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수연은 이제 그 지금 그 딸이 다 큰 딸이 자기 친딸이 아니라서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 수연은 지금 그 아기가 나중에 커서 또 똑같이 그렇게 지금 이 얘네들처럼 했을 때 과연 그럼 수연은 안 그럴까? 라는 생각은 난 조금 그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러니까 그나마 이 중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인데 왜냐면 감독도 화면 구성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아 배제시켜 놓으면서 화면 구성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수연을 관찰자로서 약간 네. 그 포지션으로서 뒀구나 그거를 식탁에 있을 때도 3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혼자서 애를 안고 따로 떨어져 있다던가 그렇네 그다음에 이제 설경우랑 대화할 때도 둘을 같이 있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수연 모습은 안 보이게 만들고 설경구만 보이게 만든다던가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적인 장치를 그렇게 또 활용했구나 네. 그래서 아, 저는 좀 이 영화를 보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돼가지고 되게 정말 너무 그 마지막 결말도 왜냐면 이제 그게 그 장동건이 차로 치는데 이제 마지막 자기 형을 이제 치게 되는데 그 장면도 초반에 그 형이 재규가 네. 그 식당 똑같은 식당에서 네. 차로 확 오면서 일부러 약간 쫄게 동생을 위협한 다음에 네. 지금 네가 사고가 났으면은 뭐 과실이 몇 대 몇일까 막 그치 그 뭐 얘기 한단 말이야. 그 법리적으로 이건 물론 내가 잘못한 거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 차도에 나와 있었던 네 잘못도 어, 계산된다. 그러니까는 이건 누구 잘못일까 하면서 이제 변호사로서의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게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본인도 그러니까 몰랐었다. 난 그래서 마지막 후반에 딱 그렇게 나오길래 그 초반부에 났던 네, 장면을 네, 또 네. 이렇게 회수했구나.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진 게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서 그 설경구가 그 오성 아들의 그 비리를 덮어주잖아요. 그 네. 처음에 나왔었던 그 사건. 네. 보복 사고. 그래서 그 딸 중태 빠지게 만들고 아빠를 죽인 그 사건을 최대한 무마해 주는 그걸 하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 그래도 본인이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자기 자식까지 이제 이제 그 사건의 주인공이 자기 본인이 되다 보니까는 특히나 거기서 이제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이제 그 피해자 집에 가서 예, 돈으로 이제 그 죽은 노숙자의 그 어머니 네. 집에 찾아가서 돈 봉투를 막 그 창문 사이로 밀어 창문 넣어. 사이로 밀어넣고 오는데 거길 돌아오는 설경구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왜냐면 처음에 그 환멸을 느꼈었던 그 오성 자기가 돈 벌려고 그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거 해야 되냐고 하면서 좀 탐탁지 않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그 오성 아들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그렇지. 딸을 이 돈 몇 푼으로 없는 셈 치자라고 이제 본인이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실체가 드러난 순간 야 이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바꾸게 된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바른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 그 전에 자기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깔 돌아버린 자기 동생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가 해준 그 충고대로 그대로 바쳐가지고 거기서 죽을 줄이야. 뭐 죽었다고는 안 나오지만 스토리상으로는 네.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진짜 쇼킹하게 끝나는데 야 영화를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딸 역할은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네. 딸은 막 그거 그러니까 딸은 진짜 중증 약간 사이코 같아 딸은. 네. 왜냐면은 이제 그 노숙자가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게 됐는데 거기서도 자기 학교 합격했다고 아빠 나 받은 차 있으니까 그거 사줘. 그래 근데 그 사람 죽었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게 뭐 잘 어? 된 거 아니야? 그럼 된 거 아니야? 딱 그러는데 어, 그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증거도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 그냥 다 잘 되는 해피해지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의 그 설경구의 표정이 관객들의 마음과 네. 비슷하죠. 띵, 뭐지 얘는? 진짜 거기서도 이제 뭐 아유 축하 나 대학교 붙었으니까는 뭐 차 사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진짜 찾아달라고 미치 진짜. 그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그 합격 그거 발표 그거 두근두근 하면서 나 보는 것부터 진짜 이거 너무 개사이콘데 네, 그래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걔는 그 노트 안 죽여도 없어 그냥 네, 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아무 그게 없는 거야. 네 죄책감이라고 1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제일 열받는 캐릭터가 두 명 있는데 하나는 진짜로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그 딸 캐릭터와 하나는 그 기미에 잘못된 걸 알면서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진짜로 내 자식만은 어떻게든 지킨다고 해서 눈깔 돌아가시고 막 보호하려는 이게 좋게 말해야 모성 본능이지 이 정도면 진짜 약간 미친 건데 네. 그 김희애의 모습 속에서 진짜 무섭다 무서워. 그러니까 에, 어떻게 보면 난 혹시 그 전화 통화로 인해서 설경구가 약간 각성한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1차로 각성했는데 네, 그 맞아요, CCTV까지 맞아요. 확인한 다음에 이건 진짜 이거는 아니다. 음. 이건 내 딸 사람 새끼 만들려면은 맞아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음. 아마 이제 그렇게 느낀 거 아닌가. 네. 이제 물론 나는 이제 영화적으로 근데 봤을 때 그렇게 너무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너무 다 장동건이 친 걸 뻔히 알 수가 있게 대놓고 쳐가지고 나는 저지랄 하면 자기도 어차피 또 저거 지금 자식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도 저런 대형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인생 다 조지게 생겼네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나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망쳐졌지 그냥 마지막에. 아빠도 살인자, 아들도 예. 살인자.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 아들도 모르겠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렇지. 패다 보니까는 죽은 그냥 것 같은데 뭔가 이 아들과 아버지를 뭔가 겹쳐 보이게 만드는 좀 이런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데 참 진짜 여러모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짜임새도 좋고 네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근데 보고 나면은 기분이 뭔지 모를 이 불쾌감과 그다음에 이 찝찝함과 이 답답함이 뭔가 약간 우라병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러니까 네. 사회 곳곳에 이제 찌든 이 모습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으니까는 뭔가 보는 내내 불쾌하거든요. 진짜로 기분 좋은 순간이 단 한 번 있다. 한 번. 뭐냐면은 중간에 야 그러면은 네가 흥부해 해가지고 그 형제들끼리 아주 잠깐의 좋고 그 장면 한 번 빼고는 형제간의 우애를 보여주는 네. 그 장면. 그 장면만 아주 그래도 형제가 우애가 좋은 편이네. 왜냐면 원래는 그 장남이 돌보는 게 맞는데 장남은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어하고 그래도 네. 이 둘째인 장동건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모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래도 부모님은 못 보내. 만큼은 내가 케어할게 해가지고 이제 형 대신 이제 엄마를 돌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가족 간의 우애는 처음에는 이게 좋은 건가? 그리고 뭐 여자들끼리의 질투는 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그 거니까 정도 선은 그래도 뭐 처음에는 보통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족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는 보통을 넘어서는 진짜 다 미친 그러니까 원래 이런 보통의 가족이 얼마큼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런 것도 네. 참 잘 만들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뭔가 저는 그래서 그게 한국 특유의 그 뉘앙스가 느껴져서 그 자식 새끼 지키겠다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근데 물론 어떤 우리가 뭐 정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건 너무 그러니까 방향성이 너무 잘못됐다. 정하고 범죄를 덮어주는 그렇지, 거랑은 착각하면 안 되지. 잘못된 자식 사랑의 비극적인 말로를 너무 이제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영화는 저는 그냥 한국 병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떤 상류층이란 사람들의 그런 위선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보통의 가족인 게 그래서 결국 이 제목이 뜻하는 거는 괴물을 키워내는 보통의 한국 사회를 뜻하는 거였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진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네. 음. 왜냐면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이제 기본 구성이 이제 가족이니까. 네. 근데 각각의 가족이 이런 모습인 이상 음. 어떻게 사회가 건강하겠는가. 그렇죠. 여러 각도에서 이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데 그래서 영화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뭐 교훈도 주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힘들었어. 네, 저도 아까 되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네 뭔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분노가 막 이게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영화관을 나오는데 되게 뭔가 좀그 무거운 기분이 돼서 그래서 나오게 저는 되는. 웬만큼 뭐 팔다리 날아다니고 이제 피칠갑 되는 영화도 딱히 뭐 그렇게 저거 데미지가 없는데 이걸 보고 나서 그런 영화보다 이 영화가 100배는 더 이게 불편하지. 정서적인 데미지가 너무 네, 커가지고 약간 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네. 아, 그래서 참 그러고 보니까 그거 설경구 배우는 근데 이런 영화가 전에 또 있거든요. 그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영화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자기 자식 그거 약간 지키려는 음, 그거였는데 똑같은 역할을 설경구 배우 이거 또 나왔네 이런 거야 약간. 거기서 이제 그 아까 학폭 관련된 영화인데 그것도 그래서 이제 내 자식이 그 학폭 가해자냐 아니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그 하는 영화인데 음, 근데 거기서도 역할이 약간 또 자식 지키자고 어떻게든 또 막 그 용수는 뭐 그런 거였어가지고 이게 좀 솔직히 맥락은 비슷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자식 새끼 지키려고 이제 네. 부모가 비리를 저지르는 약간 뭐 그런 뉘앙스의 음,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봤었는데 설경구 배우는 또 이런 걸 또 또 다시 그릇된 부모 역할을 또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게 영화에 이만큼 몰입하게 만드는 것도 네 실제로 그 스토리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배우들의 열연, 음, 다들 진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잘했다 진짜 연기를.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래서 이런 걸 또 느낄 때마다 되게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이런 병폐는 고쳐질 수 있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들면서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특수한 이제 그 역사 때문에 그런 거지만 너무 이제 압축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돈만 많이 번 졸부 같은 마인드의 어떤 사회 아닌가 이거는 되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 기득권이 되어야만 하는 그리고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대학에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내가 진짜 그 특정한 뭐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인류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대학 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거의 없지. 없을 테니까. 왜냐면 타이틀 달라고 가는 거지 뭐. 그냥 간판을 위해서 가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런 막 미친 듯이 그 꼬맹이들 초등학생부터 뭐 학원 몇 개를 돌리면서 막 영재 교육 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보면은 진짜 그 출세에 대한 욕망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이 대한민국은 진짜로 돈이 최고인가? 그러니까. 돈만을 향해서 진짜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이 약간 혐오스럽고 환멸스러운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진짜 마음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아, 물론 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뭐 돈 중요하고 뭐 이제 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확실히 유독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물질 만능주의를 특히나 이제 뭐 거리낌 없이 그렇지. 이렇게 표출하는 사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진짜. 이렇게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뭐 자본을 쫓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선 안에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선이 있고 인간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걸 버려가면서까지 돈의 노예가 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금전과 물질을 이렇게 대놓고 그냥 지상 최고의 가치로 치는 네, 사회가 어디 있나. 네,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설령 위선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그래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있다라고 맞아요. 말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 저는 싶어요, 솔직히. 음, 저는 뭐 이거 뭐 돈 뭐 솔직한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봤을 때 진짜 천박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네, 저는 그 느낌이라서. 음, 음, 음. 그 조금 아까 수현이가 말한 그 위선이라는 게 저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그 그러니까 정도는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아닌가. 위선도 선이란 말이 있는데 어, 그래서 어쨌든 그게 위선이건 뭐건 본심이 뭐건 간에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건 어쨌든 뭐 그거는 그건데 이제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얘야 그래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네. 않을지언정 그 정도의 말은 해줘야지. 그래도 세상에 인생에 돈보다 가치 있는 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지. 나는. 근데 언제부턴가는 뭐 더 오히려 우리나라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게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좀 개인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앞날이 좀 밝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조금 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만 흘러간다면은 과연 이게 더 나은 그런 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잘 산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다른 나라랑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축소시켜 가지고 뭐 물이 안 나오는 나라, 뭐 핸드폰 갖고 있는 그렇지. 거 해서 몇 퍼센트 하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거에서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다 상위권에 있지. 상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살지만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 도대체 이런 결과는 왜 나오는 것인가? 자살률 1위 나라.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마지님은 이거 보통 해가지고 보신 다음에 구룡성체를 보셔가지고 정화됐습니다. 예, 저는. 그나마 이게 확 날렸는데 나는 구룡성체를 먼저 보고 이걸 봐가지고 나는 되게 아이씨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졌지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아주 정말. 강한 마력을 지닌 영화입니다. 이놈의 개한민국 진짜 네, 어디부터 손대야 이놈의 병폐와 적폐를 바꿀 수가 있나 이게. 근데 뭐 이게 누구 한 사람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뭐 그러니까 이건 모두의 문제라 이거는. 그렇죠. 모두가 다 어떤 그런 편법과 반칙을 쓰는 것을 그냥 패시브로 여기는 그거니까. 그걸 안 하면 바보가 되고. 네.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음. 너 왜 그렇게 안 하고 힘들게 사냐? 남들 다 하는 거. 그러니까는 다 참. 반칙하는 세상에서 나만 정정당당하게 하니까는 나만 바보가 되는 네. 세상에서 있다 보니까는 내 자식은 바보가 되게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는 서로 진짜로 짓밟고 그 그렇지. 끝없는 이 경쟁을 부추기는 무한 이 경쟁. 시스템을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나만 혼자 뒤쳐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네. 언제부터 세상은 점점 빨리 변해만 가네 진짜. 그러니 아까 그거 마지 형이 그 대학 얘기할 때도 이제 생각해봐 대학 그놈한 척. 할 시대가. 근데 그 노래가 나온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그러게요. 아직도 똑같다. 똑같다. 그거. 여전히 교실에 몰아놓고 네. 출생률이 줄어서 이제 뭐 반 아이들은 지금 공간은 널널하겠지만 아직도 뭐 그 수능 그 대학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참 저는 근데 되게 어릴 때 막연하게 그래도 내가 어른이 됐을 때쯤에는 그러니까 나 때만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히 이놈의 한국 교육열도 뭐 종특인 건가 한국인들의 종특인 건가 이것도 왜냐면 지금 이제 지금의 우리 세대가 부모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딱히 뭐 달라져야 딱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뒤처지는 건 볼 수가 없어. 그렇겠지. 네. 그래도 참 뭐 배우들의 연기도 다 좋았고 또 논란이 있던 배우도 왠지 이걸로 재기의 그 간을 좀 볼 수 있나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워낙에 대중들의 약간 이제 그 감정이 아마 이병헌처럼 모든 논란을 씹어 먹을 만큼의 연기였냐라고 하면 또 그 정도까지도 좀 아닌 것 같긴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그것도 이 배우의 전작들에 비하면은 좀 그래도 많이 발전했네 인 거지 이병헌만큼의 그 정도의 무게는 또 좀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리고 저는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장동건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떠오른 건데 여기서 캐릭터가 그 의사 교수 정도의 그 역할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의사치고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아는 분이 의사 원장이신 분도 있고 의사분도 계셨었는데 네. 나는 이런 식의 머리 스타일을 하는 헤어스타일. 의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의사가 이런 식의 머리를 하나 싶기는 한데 물론 뭐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는 뭐 모르겠지만은
저는 약간 좀 의사의 스타일링하고 좀 안 어울린다라고 좀 그 헤어스타일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잠깐 나도 들었었어요. 약간 내 마음 한켠에 그게 좀 있었는데 의사라고 하긴 근데 저 헤어스타일이 좀에 왜냐면 의사는 환자들한테 신뢰감을 줘야 돼.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네, 그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 그럼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뢰감 준다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저런 식의 머리가 나는 좀 전에 좀 잘 약간 의사가 너무 스타일리시하다. 너무 연예인 같다 의사가. 납득이 좀 잘 안 근데 가는. 심지어 장동건 배우는 옛날에 의사 역할도 했잖아. 의가 형제. 원조 한류 드라마 의가 형제. 그리고 그때는 그런 머리 안 했는데. 그때는 그냥 단정한 머리였는데 그때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네. 들었습니다. 예. 또 이 영화가 좀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한번 또 아 그러게 우리 사회 이런 적폐 병폐들 또 한번 돌아봐야겠구나. 자식 사랑이 아니고 이 최소한의 양심 문제라. 그러니까. 예. 집 나간 가출한 양심 어떻게든 네.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양심을 좀 되살리자 좀. 네. 그래서 씁쓸한 영화 음, 보통의 가족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 음.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